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차장 직원이 17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8년 동안 회사의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며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거제에서 진행됐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가족이 맡아 게임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앞에 들어선 공장의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을 창원시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 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8년 동안 178억 원을 빼돌려 그야말로 호화 생활을 해오던 전직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에 값비싼 고급 시계가 즐비합니다. 침실에서는 현금과 상품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15억 원어치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전직 차장인 46살 임모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마련한 것들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이렇게 회사 돈 17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임대차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오피스에 이제 제공하는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표나 이런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걸 한 거죠. 임 씨는 빼돌린 돈으로 한 개 최고 2억 원인 시계를 사고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그야말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한 번도 임 씨 업무를 감사하지 않아 8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야 검찰에 임 씨를 고발했지만 피해액 178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지난해 임 씨에게 명예퇴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윗선에 묵인이나 개입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관련 정황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임 씨에 이어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들었던 문구점 주인 34살 백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선업 구조 조정으로 실직 규모가 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실직 대란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위한 조사단의 현장 실사가 거제에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거제 고용센터에 실직자들의 발길이 매일 이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50대의 실직자도 조선소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주 해고됐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주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조선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7% 늘었습니다. 이는 경남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 실업률은 올 들어 3%를 넘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실업률은 늘 전국 수치보다 낮았지만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는 지난 4월 17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선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첫 현장 실사 장소로 거제를 택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려면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적기에 올바른 처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늦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실업률 상승과 체불임금 증가 등 경남 지역의 고용 한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조선업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남 금속노조 조합원 3,500여 명은 정부가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구조 조정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운영하던 게임장 3곳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되자 형과 아들에게 운영을 맡겨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게임장 간판을 내건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또 다른 성인 게임장도 폐업했고 나머지 한 곳은 아예 다른 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곳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건 지난해 2월. 하지만 적발된 뒤에도 3곳 가운데 2곳에서 이 남성의 형과 아들이 불법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과 11월, 이 게임장들도 경찰 단속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수감 중에 자기가 게임장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또 큰형을 이용해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그런 수법으로. 경찰은 불법 게임장들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남다 보니 적발이 되더라도 남에게 넘기지 않고 가족이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50대 남성은 한때 창원의 최고가 고급 빌라에 살며 외제차와 요트를 구입하고 한 달 생활비로 2천만 원가량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불법 게임장에서 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은 아니며 환전 등 일부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구속하고 아들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고등학교 앞에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을 갖춘 공장이 들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80여 미터 앞에 있는 금속 제품 가공 공장. 지난해 4월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을 당시 대기 오염 배출 시설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다 지어진 올해 3월 오염시설 설치 신고를 냈고 창원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공장 신설 당시 오염시설이 포함되면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게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대규모 금속 공룡이 들어오면서 학교에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는 걸 그거 모른다는 거는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해당 공장의 건축물 대장. 이 업체는 대기오염시설 설치 신청을 지난 3월에 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전달인 2월에 이미 오염시설 설치 용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오염시설 공장을 짓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 창원시 부서 간의 업무 협의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 담당 부서에서 환경부서로 보낸 공문에는 오염시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서에 공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장비가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협의를 놓쳤던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행정에서 기업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노정한 게 아닌가. 창원시는 해당 공장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청와대가 신공항 갈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지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경우 논란을 더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공항 관련 언급에 대해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구성과 기간을 변경해달라는 창원시의 요청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조사특위는 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창원시의 요구는 의회에 대한 압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기간도 창원시가 자료 제출만 제대로 한다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39사단 터 가운데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곳에서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39사단 토양오염 검증 민관협의회는 지난달에 분양된 아파트 1, 2단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2개 지점에서 아연과 납, 카드뮴,
구리 등 기준치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1, 2단지는 사업자 측인 유니시티가 지난해 오염이 없다고 밝힌 곳입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대구와 광주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창원시 의창구 경남무역회관 5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조사와 보호 등 권익 공호와 공공 후견 업무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남 등록장애인 17만 9천여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8.4%인 1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의창구 파룡동을 잇는 파룡터널 공사가 오늘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파룡터널은 3.9km로 민자 사업비 1,380억 원과 시도비 300억 원 등을 투입해 오는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1년 협약 당시 소형차 기준으로 편도 7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시장과 스페인 주한대사, 스페인 마리나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